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학정과 폭정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물리면서 일대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8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이 504를 기록했고 500선이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는 1714, 거의 1700선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환율도 1226원으로서 원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죽을 맛입니다. 곳곳에 임대 간판이 나붙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우한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약 83%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87%도 역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지역 경제가 거의 폭삭 내려앉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구 지역 자체는 지금 쓰나미를 맞은 듯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서 그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런 위험 상황에 대처해서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타워, G부가 보이지 않는다는데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왕좌왕하는 내각,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처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대통령. 그러나 현실은 길게 늘어선 마스크를 사기 위한 인파 행렬처럼 좀처럼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또한 어떻습니까? 제1야당이라고 하는 미래통합당, 연일 이 공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이 최홍 서울 강남을 공천 지명을 받은 최홍 씨, 맥쿼리 투자 자산 운용을 대표를 맡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출마 회견하는 도중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자격이 없음이라고 출마를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이미 출마가 해서는 안 된다, 자격이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어제 그제 김미균 강남병에 말하자면 벤처 사업가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출마를 취소하고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한 사건, 곳곳에서 이런 공천에 따른 후유증으로 지금 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김형호의 사천이라는 말이 나오고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과거의 좌파 경력 또는 문재인 정권을 찬양하거나 칭송했던 이런 경력들이 문제가 돼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 취임을 축하하는 그런 칼럼을 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자본 문제로 공천을 했다가 취소하거나 또는 공천을 번복하는 상황, 또는 단수 공천을 했다가 경선으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김형호와 그 공천관리위원들의 전횡 또는 좌파 공천 혹은 그 개파 나눠먹기식의 공천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으로서는 이 정권의 무능함과 폭정을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공천 문제로 말하자면 자기 앞길을 가누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 지역구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는 오늘 아침 조간을 보면 이낙연 전 총리에 비해서 지지도가 약 20%포인트 차로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로 가면 선거에도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선거 구도를 보면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폭정, 학정에다가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악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이 제대로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야당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게 너무나 많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정뿐만 아니라 우한 그 폐렴에 인해서 전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야당의 지지율보다는 여당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은 이미 투표를 포기했거나 또는 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당답지 않는 야당.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의 이중대라고 불리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 같은 야당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공관위원장도 그렇고 또 공관위원들이 그렇고 거기서 공천했던 국회의원 후보자들 보니까 과거의 스펙을 본다거나 또는 중도 또는 통합이란 이름으로 대거 좌클릭을 하면서 이것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자유공화당,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통합을 해서 만든 우리공화당이 지난주 여론조사에서는 약 3%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통합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율을 보이는 것. 지금 벌써 종로에는 한민호 후보를 내세웠더니 지금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이 한민호 후보에 대해서 지금 두려움 또는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자유공화당은 보다 강한 우파 성향의 후보를 내세우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자는 하는 아주 강한 야당 성향의 후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60여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머지않아 곧 100명을 넘기고 120명까지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로 수도권에 많은 후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구, 경북에도 상당수의 후보가 전 지역에 다 출마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야당이 저렇게 무기력하고 여당은 일방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여당을 견제하고 죽어가는 야당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힘, 바로 공화당이 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녹색 돌풍이 불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개성해서 그래서 자유와 공화 정신으로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이 우리 공화당의 돌풍이 지금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말하자면 적폐청산 노름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국정원장 4사람 또 대법원장 1사람, 그 과정에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포함한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50명 정도 되는 공직자들이 지금도 차디찬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정과 폭정 끝에 이 체제는 완전히 대한민국을 부수고 그동안 70년 동안 이루어온 대한민국의 위대한 위산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상황이 정말 체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지금 위기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탄핵하는 데 도와주었던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은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중도와 합친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62명의 각 계파들과 속속 손을 잡아서 유승민계, 김무성계, 안철수계, 손학규계가 골고루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싸울 용기도 의지도 그리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강한 성향의 우파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공화당 또는 자유공화당에 대해서는 거부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대 야당과 중심에서 손을 잡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라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러면서 태극기를 말은 두 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 야당은 오히려 태극기 또는 확실한 우파 정당과는 손을 그어버리고 지분을 요구하지 말라 하는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자기들은 좌파 또는 중도파 또는 탄핵파들과 손을 잡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확실한 우파 정당이 없습니다. 확실한 우파 야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공화당이 그 야당 역할을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야당이 나오면 자기들 쓸 공간이 없어지고 자기들에게 큰 공격이 될까 봐 저들은 이 확실한 야당인 자유공화당에 대해서 극우 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이렇게 치부하고 아주 무시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공화당의 정체와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아직도 언론이 작용화되어 있고 이 민노총에 의해서 장악된 언론 때문에 이 언론은 자유공화당에 대해서 알리지도 아니하고 보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뚜벅뚜벅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유공화당이 내건 슬로건 모토가 개헌타파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아주 어중간한 이 정당은 좌우 또는 그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세력들이 연합해서 만든 이 정당은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가 나온 이틀 뒤인 3월 6일 날 개헌을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미 의안과에 그 안이 제출됐는데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보도를 하지 않을까요? 개헌을 해야만이 언론도 살고 또 좌파 정권에게 그동안 부역을 했던 정치인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62명의 정치인들은 지난 새누리당에서 자기 당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만드는 데 1등 공신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자경화 정책을 넘어서서 이 나라를 좌파의 나라 또는 중국과 김정은에게 이 체제를 갖다 바치려고 한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체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국방을 무력화하고 국제 외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우리 체제가 곳곳에서 이 좌편향 정책을 쓰면서 이 나라가 과연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졌던 그 나라가 맞나?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맞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맞나 하는 강한 도전과 위험에 빠져 있는 나라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자기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여당에서 대통령제로 야당이 권력을 잡아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 지금 3년 4년 동안의 학정과 폭정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 세력들도 62명의 세력들도 함께 단죄를 받기 때문에 이들도 길을 쓰고 이 체제를 뒤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나라의 정체성과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개헌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이 개헌 세력들은 지금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내각 책임제를 통해서 야당 대통령의 여당 총리 혹은 좌파 대통령에게 우파 총리 이런 식으로 동거를 하게 해서 좌우 구별이 없는 그야말로 이들이 주장하는 중도 또는 좌파 성향의 사람들과 모여서 말하자면 좌파형 새로운 연합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 개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 개헌이 이어지면 우리나라 체제는 바로 북한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를 만들어주는 셈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원집정부제이고 내각책임제이고 고려영반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언론입니다. 이 언론은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제일 먼저 앞장섰던 세력들로서
이 언론들도 지금 이 개헌 세력들에 대해서 일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정권이 끝나고 새로운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대통령제 하에서 탄핵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면 언론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방송법을 위반했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여러 가지 명예훼손, 모욕 이런 혐의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들도 이 좌파 세력과 함께 자기들의 잘못을 덮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파 진영에 있지만 우파 정당에 있었다고 하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62명과 지금 조중동을 포함해서 탄핵에 앞장섰던 언론 이 두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일부 정치인 62명이라고 하면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보다 절반 정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탁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언론을 위주로 해서 대한민국 체제는 완전히 작용화되고 있고 이 세력이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 하고 있고 나라 경제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우리나라 체제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문재인의 지지도가 높아가고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의 지지도가 5%포인트 높다고 어떤 여론조사는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 체제는 언론과 사이비 우파 정치인들 이 합세해서 이 만들어낸 문재인 정권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적폐몰이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 사법, 또 군, 기무사, 경찰 게다가 교육 현장까지 완전히 장악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좌파가 대한민국의 작용화된 현실이고 대한민국이 폭망해가는 그 실태입니다. 그중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 바로 이 우한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긴 줄을 서고 무려 4시간을 기다려야 그것도 주민증을 들고 가서 끝 숫자가 뭐 특정 요일가 맞아야만 그래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마스크 오부제 이러한 상황에 4시간, 5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사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지금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영업을 계속 이어가면 갈수록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이 임대를 내놔도 가게가 나가지 아니하고 또 그 가게가 계약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한 동안에 문을 닫아도 가게세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력 상품들인 반도체, 휴대전화,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제품의 수출도 거의 2자릿수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IMF 때나 금융위기 때는 일시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온 위기이지만 지금은 우한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인 충격 플러스 대한민국의 체제 변혁이라고 하는 아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충격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지금 쓰나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험하다, 큰일 났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든지 방역 현장이 뭐 우리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방역 체계가 좋았어. 그래서 이 검진 환자 수가 더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보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개헌 바람과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27일에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되고 4월 15일 날 국민투표할 날에 그때 이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때입니까? 이 위험한 때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문장 대한민국을 지키는 지킴이가 누구입니까? 군입니까? 경찰입니까? 언론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이미 정가원 목사가 구속되고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옥외 집회는 금지되고 심지어 교회 예배마저 못 보게 하는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가구당 100만 원씩 혹은 60만 원씩 나눠주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 배급제가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마스크부터 시작됐고 현금 살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정권은 대구 경북 지역의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난 뒤에 아마 아주 늦게 선포하고 난 뒤에 지금도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사람을 막지 못하면서 여기에 막대한 돈을 풀 예정입니다. 이게 특별재난지구가 선포되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나빠진 민심을 돌리고 선거 방향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때 이를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공화당이 필요합니다. 자유공화당은 오로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억울하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100명이 넘는 애국 인사들을 구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인 정당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정치인과 정당이 과연 야당인가? 이 정당과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나?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다가 지금 나타난 사람들인가? 지금 공천받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람들 외에도 이미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서 싸우지도 않고 나라가 넘어갈 때 투쟁하지도 않고 심지어 탄핵에 앞장선 사람들을 제1야당은 공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을 야당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제2중대가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오로지 깃대를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자유공화당입니다. 다시 한번 70년 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그 심정으로 또 50년 전에 박정희에 의해서 새마을을 했던 그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고 대한민국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의지가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도 시도당 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자가 없어서 밖에서 간이 의자를 놓고 앉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공화당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도를 해주지 않고 있지만 언론이 알리고 있지 않고 있지만 입소문을 통해서 자유공화당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드시 끊자. 대한민국의 좌파도 끊고 주사파도 끊고 문재인도 끌어내리고 그리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구출을 해서 그야말로 이 땅에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자 하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공화당의 녹색바람입니다. 지난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으로 녹색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제2의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이 열기로 녹색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수도권에서 불고 대구에서 불고 영남에서 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반드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서 국민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고 우리는 호소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우리에게 거구 프레임을 씌운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력을 통해서 활동하거나 정당 활동하는 그런 거구단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권과 이 좌파 세력들이 민노총을 앞세워서 얼마나 많은 폭력 행위를 내세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집회를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3년 동안 해도 단 한 건의 폭력 사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폭력을 유도했지만 우리는 깨끗하게 질서정연한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집회를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에 이 맺혀진 엉거려진 이 한을 풀지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자유공화당이 그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유공화당이 여러분을 대변하겠습니다. 자유공화당이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어중간한 정당 아닙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기는 싸우는 사람들. 이제 자유공화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스펙이 좋은 사람, 과거에 경력이 화려한 사람, 미국에서 유학하고 부모 재산이 많아서 수백억, 수천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길거리에서, 저 광장에서, 광야에서 싸웠던 사람이지만 국가 간이 투철하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오셔서 자유공화당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후보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정치를 바꿔 주십시오. 더 이상 정치가 높은 관직을 가졌던, 지금 뭐 총리를 했다, 장관을 했다, 시도지사를 했다, 이런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장사미사, 범부, 필부들이 나와서 우리 바닥에서 자유를 외치고 공화를 외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저는 그 흐름이 도도하게 수도권과 영남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흐를 때 대한민국은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은 3만 불, 4만 불, 5만 불을 넘어서서 이제 저 잃어버린 땅 북한을 되찾고, 또 북한 위에 있는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그렇지만 잃어버렸던 저 광개토 대왕이 말을 타고 누볐던 그 고토까지 다 회복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패배주의나 피해의식에 빠져들지 말고,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끝장내고, 문재인 정권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정의가 심판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얼마나 많이 국민들을 속여왔습니까? 이제는 제발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속지 마시고,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선동당하지 말고 제대로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저들은 거짓 정권이고 거짓 정보로 국민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잘 된다, 좋다, 문재인이 웃는 얼굴로,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종이컵 여기다가 커피를 들고 와이셔츠 입고 청와대 경례를 걸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면서 밑으로는 칼날을 휘둘러서 많은 우파 국민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무지막지한 정권이죠. 우리 국민의 절반을 적으로 돌려놓고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친구로, 그리고 월남이 패망하던 것을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던 자가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 정권,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야당이 좌클릭한다고, 야당이 통합한다고 이렇게 과거에 문재인을 칭송했거나 또는 좌파 활동을 했던 사람을 대거 공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이제 더 이상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저들에게 우리는 문호를 열고 대화를 하자. 그래서 같은 지역에 같은 후보를 내가지고 우리 둘이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이 경쟁을 함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보는 어부지리 효과를 얻는 걸 막자라고 대화를 했지만 열흘 넘도록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후보들에게 딴 후보가 전화를 해서 나와달라고, 철회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개별 후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당 간의 대화를 하고, 그래서 정당 간의 정책 경쟁하고 생명성 경쟁을 해서 제대로 된 야당을 세워보자고요. 그래서 다음에 수권 정당이 되어보자고요. 저 정당이 만약에 의석수를 많이 차지해서 제1당이 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많은 좌파가 들어가서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듯이 자기 대통령을 탄핵한다든지 좌파 정책을 갖다 놔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혀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우파 정당이 될 것이며 또한 우파 정권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당 자유공화당이 똑바로 쳐다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들은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만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극소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광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을 갖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론들이 완전히 우리를 매도하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왜곡되고 호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활동한 사람들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만나 보십시오. 집회 한번 와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말을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조국이라는 사람처럼 내세워가지고 아주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정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친구를 대통령 아니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를 한 저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 세력을 도와주려고 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이 개헌을 하자고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무려 2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합쳐놓으면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미래통합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한 정당, 정체성이 분명한 야당이 돼서 이 넘어진, 무너진, 파괴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녹색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그 돌풍의 주인공이 돼 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위대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서 넘겨줍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2020년 3월 위대한 일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었다고 앞으로 역사책이 그렇게 기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서명대 봉사하시는 우리 동지님들, 애국민들 잠시 소개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방송은 문영산TV, 지금 서명대에서 많이 고생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3년이 넘도록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서명대, 진실을 알리는 서명대 활동을 통해서 고생해주시는 애국민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문영산TV,
송파역 4번 출구 서명대를 운영하시고 계시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어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함 없이 현장에서 이렇게 서명대 활동을 이어나가지고 계십니다. 한상권님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많이 힘들어. 여기다 믿는 이거로 해, 나는. 이따가 이걸 해줄게. 이건 딱 나와. 이거 뭐 내면 안 되면 지금 채팅창에는 문영산 TV 영상 링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자유공화당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문영산 TV에도 들러주셔서 많은 응원과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달구지님 반갑습니다. 지금 5시가 되려 그러니까는 엄청 또 춥네요. 여기는 왜 이렇게 추워요, 여기? 자해를 외치다면 이거 서명대 이렇게 마치고 방송을 종료하면요. 제가 이렇게 뭐 시커먼 관리자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5시에 황장소 TV에서 한민호 전략기획 본부장님이 출연 예정이어서 조금 빠르게 현장 유튜브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애국민들의 활동 전해드리고 방송을 조금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해주신 방송은 문영산 TV를 제가 자유공화당 라이브에서 2원 중계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지금 같은 서명대에서 지금 촬영해주고 계신데요. 백년대계 TV 또 송파역 4번 출구 서명대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창민님 채팅창에 문형산TV로 링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해당 링크 타고 이동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아니, 이거 빼면은 네 사람 아니야. 문영산 우리 공화당 거기에서 나왔어요? 둘이? 지금도 나오고 우리 둘이? 어떻게? 지금 시청하시는 방송은 백년대계 TV입니다. 문영산 TV와 함께 송파역 4번 출구 서명대 현장을 중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금 5시 황장수 TV에 한민호 전략기획 본부장님이 출연하시는 관계로 잠깐씩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개해드려야 되는 유튜브가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없어서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잠깐씩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는 함장수 TV에서 한다고 나오고
그리고 또 송파역 4번 출구에 한 분이 더 나가 계세요. 지금 중국 폐렴 때문에 서명대도 많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자유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국 폐렴이 지금 많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좀 서명대를 적극적으로 다시 운영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송파역 4번 출구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애국물결TV 영상 보내드릴게요. 애국물결TV 제가 며칠 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애국물결TV는 이제 생업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낮에는 이렇게 또 서명대 봉사하시고 밤늦게 또 귀가하셔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밤에 또 공장 일을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4년 가까이 우리 동지님들께서는, 우리 애국민들께서는 또 밤낮으로, 낮에는 이렇게 봉사하시고 밤에는 또 생업으로 인해 일을 하시고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써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공화당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명대에서 봉사해주시는 동지님들, 애국민들과 유튜브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나머지 두 곳 서명대는 구도로만 안내를 해드리고 예비 후보자님 한 분 소개해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온천 지하철 4번 출구에서 김수정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또 포항 서명대 대한민국 서소리 TV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활동 중인 후보자님 방송 어디 있는지 올려주시면 해당 방송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군데 정도만 더 소개해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벅지는
이상하니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님 괜찮습니다. 이나경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해주는 건 모르는데. 지금 원진장 선생님은 내일 또 있을 그 후보자 그 선거운동으로 함께 이제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동그라미 방송에서 조수진 후보 선거 사무실에 계시거든요. 조수진 예비 후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장 선생님 화면으로 소개드리지 못해도 어제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원진장 TV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방송 이동하셔서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막 또 조수진 후보 사무실에 도착하시나 봐요. 곧 이제 퇴근 인사 시작 시간이시겠죠?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동그라미 선생님이 계속 함께 해주시네요. 동그라미 방송과 조수진 후보의 유튜브 두 채널을 모두 채팅창에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이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수진 후보자님하고 긴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선거 사무실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 아까 딱순이들이 왔다 가더니 차들이 다 도망갔네. 한번 딱순이가 한번 휘젓고 갔더니 불법 주차 차량이 한 반틈이 줄었구만. 저쪽을 한번 가보자. 저쪽에 가서 이거 사람 많이 오는데 어디 갔지? 잠깐만 이거 야야야야야야 야 되려 평일날이 사람이 더 많네. 희한하네 이 동네는. 어저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가. 이거 내 땅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지 뭐. 여기가 여기 뭐 내 땅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여기를 내가 이제 채팅창에 보시면 이상한 영문으로 되어 있는 닉네임들은 매크로예요, 여러분. 클릭하시면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깔리니까요. 절대로 누르시면 안 되십니다. 매크로가 또 매크로한테 지금 좌표가 찍힌 것 같습니다. 뭉탱이로 들어오네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고 계신 방송은 동그라미 방송, 조수진 후보님과 함께 해주시는 동그라미 방송 영상을 이연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수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방송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조수진 TV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두 군데 모두 구독과 알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땅은 내가 매입을 해놨으니까 어딥니까 김현님은 뭡니까 저 성간이에 와서 조수진 후보자님 유니폼을 뭐 사진 찍고 막 그러네.
김현님 뭐 까치 방송에서 까치 방송에서 완장 네, 오늘 후보자님 방송과 서명대 방송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나실 때마다 구독과 알림 해놓으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해당 유튜브들 돌리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후 5시부터 황장수 TV에 전략기획 자유공화당 한민호 전략기획본부장님이 출연하신다고 하시니까요. 또 많은 시청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유공화당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공화당 라이브에서는 자유공화당 라이브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하루 시청 스케줄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유튜브에서 알림이 가지 않더라도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면 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자유공화당 라이브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고생해주신 우리 1일 스패너 봉사자 여러분, 베테랑이시죠? 천사산이님, 그리고 지우개님, 지로우님, 자유진보 우파님, 참TV 일본에 계세요. 참TV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국내 상황을 또 일본에 계신 분들께 많이 전달해주고 계신데요. 참TV 선생님,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 오늘 1일 스패너 여러분들께도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유공화당 라이브를 시청해주신 애국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은 바람이야님이랑 아까 백인성님, 그리고 ROK 듀켄TV 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저녁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또 기쁜 소식과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공유는 애국의 힘입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